카더라가 난무하는 세상, 그동안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취업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취업비사! 안녕하세요, 천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세 분 모셨습니다. 민정혜 대표님, 윤병국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새 얼굴, 이 약간 신선함이 조금 이렇게 풍기고 있는데요. 바로 성공 취업을 꿈꾸는 오늘의 예비 직장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준비생 강경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도 작년까지는 제가 그 일반 기업에서 사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네. 조금 더 이제 고용의 안정성과 그러면 동시에 이 일을 조금 일과 삶과의 그 균형을 좀 맞출 수 있는 게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네네. 공기업을 한번 준비해보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분야 쪽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야예요. 네네. 지금은 주로 제가 전공을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그래서 주로 이제 행정이나 사무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직하고 안정적이고 그래서 취준생 인기 넘버원 취업처 바로 공기업. 자, 취준생들의 로망인 공기업. 아마 공기업 지원자만 해도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이번 주 주제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바로 상반기 공기업 취업 준비. 꼭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정백승. 공기업이 좋아하는 포인트를 알면 성공 취업이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공기업은 어떤 인재들을 좋아하는지 우리 강경 씨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일단 제가 사기업에서 일을 해보고 네. 사기업도 준비를 해보고 이번에 이제 새로 이제 공기업에 도전해보면서 느꼈던 거는 확실하게 요구하는 뭐 서류상의 자격증이라든지 네. 그런 게 명시가 잘 돼 있다는 점. 그래서 그런 걸 좀 착착 따라가고 아무래도 사기업과는 다르게 좀 공공성을 좀 더 중요시한다 보니까 네. 기존의 원칙과 원리에 좀 잘 준수할 수 있는 네. 신입사원을 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준비하면서 네. 취업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사실 좀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격증 같은 시험이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은 연기가 되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이번에 시행하기로 된 것들도 인원수가 좀 제한이 돼서 저 포함해서 취업 준비생들이 되게 접수를 못한 상황이에요. 그 점이 제일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딜레이 된다 이렇게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 시험뿐만이 아니라 그 채용 공고도 좀 늦게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더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더 많은데 코로나 시즌 때 어떤 채용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채용들이 있을 것인지 같이 한번 나눠보면 돼요. 그런 이야기들은. 네. 자, 공기업 너무 가고 싶은데 준비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외치는 취준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미리 사전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공기업 취업 준비 5개명, 요건 꼭 알고 준비해라입니다. 보시죠. 공기업 취업 준비 5개명 중에 첫 번째가 좋은 공기업 모니터링법을 익혀라. 그리고 두 번째가 양질의 자소서 빠른 시간 내에 찍어내라. 세 번째가 필수 시험은 놓치지 말자. 자격, 외국어, 준비 범위. 그리고 네 번째가 NCS와 전공은 올인이 아닌 조금씩. 그리고 꾸준함이 답이다. 다섯 번째가 체험 인턴을 신입처럼 보라. 취준 생활의 날개가 되어줄 것이다. 지금 그 첫 번째 그 5개명 중에 좋은 공기업 모니터링법을 익혀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경훈 씨는 그 어떤 걸 보고 그 취업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저는 사실 올해 초에 1월에 네. 그 양재 AT센터에서 있었던 공공기관 박람회를 무작정 한번 찾아가봤어요. 공기업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네네. 일단 부딪혀보자. 맞아요. 찾아가는 서비스 네. 무조건. 그렇게 좀 제한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업도 많고 저처럼 이제 공기업 입사를 희망하는 분들 되게 많고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도 받을 수 있겠다 했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그냥 한번 둘러보고만 왔거든요. 그래도 되게 다행히 거기서 책자 같은 걸 제공해줘서 잡 완료나 좀 공공기관 채용 관련된 사이트를 알 수 있었는데 그 사이트들도 그 AT 센터 갔을 때 그 기업들이 많았던 것처럼 양이 너무 방대하니까 네. 뭘 봐야 되고 내가 뭘 원하고 그렇게 좀 갈피 잡는 게 조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취업준비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1월에 있었던 그 박람회에 많이 이제 참석하셨을 텐데 본인이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 이렇게 정보를 얻기가 좀 제한됐던 내용들이 많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공기관에서도 실제로 앞으로 진행되는 채용 방식에 대해서 확정된 게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라장터에서 채용 공고를 띄우고 입찰이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이후에 결정이 되는 거다 보니까 질문을 하시게 되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네. 답변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드셨을 텐데 알료 사이트 보시는 접근이 좋은데 체크를 해서 이제 검색을 하는 방식으로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정규직 채용이라든지 채용형 인턴, 진행 중, 검색 이렇게 세 군데만 체크를 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한 100개에서 150개 정도의 채용 공고가 거의 365일 가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취업준비생분께서 왜 어렵다라고 말씀했냐면 이유가 네.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채용을 할 때 이제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계약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단순 미화, 운전 이런 직무들이 많이 분포돼 있다 보니까 막연하게 검색을 누르시면은 너무나 많은 정보들, 뭐 간호사 채용, 약무사 채용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캐치를 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양질의 채용 공고를 검색하시는 방법이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키워드 검색으로도 가능한가요? 네. 키워드? 키워드? 네. 키워드 검색 부분은 이제 거기서 타이핑할 수 있는 부분이 기관명을 타이핑할 수 있게는 돼 있는데 그 이외에는 직무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직무를 선택하시면 예를 들어서 위에 뭐 사무행정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정보통신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검색하시면은 놓치는 정보들이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기계로 체크해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기계직의 정보들이 모두 다 필터링 되는 게 아니라 이 올리시는 기관에서 그 부분을 누락하게 되면은 그 정보가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무 부분은 되도록이면 체크를 안 하시고 약간 좀 소요가 많더라도 예까지 말씀드렸던 정규직이랑 채용형 인턴이랑 진행 중 이 세 가지만 체크하시고 검색하는 게 놓치지 않는 검색 스타트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네. 방금은 이제 검색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거고 좋은 공급여를 하려면은 회사에 대한 본인의 기준이 있으셔야 될 텐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연봉이 되겠죠. 연봉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위치 부분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공기업이랑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한다면 많은 취준생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극심한 필기, NCS 필기 경쟁률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 전에 연봉의 조건도 보시되 정말 경쟁이 너무 극심한 곳도 있지만 그거 이외에 필기 경쟁이 한 5대1 내외 정도로 나오는 곳들 그런 부분들을 찾는 접근이 중요하다는 건데 경쟁률 나와서 말씀드리자면은 공공 쪽에 서류 심사, 필기, 면접에 대한 그 수치 기본적인 수치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류 심사의 경쟁률이 5에서 10대 1 사이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해볼 만한 채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기준이에요. 근데 5에서 10대 1을 넘어간다? 그럼 서류 경쟁이 굉장히 높은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을 따져봤을 때 어느 정도가 좀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5대1 내외 정도 요건 것들은 내가 좀 해볼 만한 채용들이라고 좀 기계적, 그러니까 계량적으로 판단하셔도 좋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료 사이트에서 이제 연봉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연봉이랑 경쟁률 그리고 위치 이 정도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지 좋은 채용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기본 마인드가 네네.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거주하는 지역이 지금 서울. 네, 지금 서울에 거주하고 서울인데 이제 그 기업 찾다 보면 지방에서 일하게 돼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러지 않나요? 좀 좋은 직장인데 예를 들면 이제 뭐 부산 뭐에 있다. 맞아요. 부산. 그러면은 그럴 의향이 있으신 건지 그러니까 뭐 궁금하거든요. 아, 저도 일단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제주도까지도 다 밟히죠. 네, 예. 그럼요. 제주도까지. 네. 제주도까지.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네. 전국 어디든 그럼요. 전국 어디든 네. 채용만 해달라. 예, 그럼요. 알겠습니다. 훌륭합니다. 궁금한 게 네네. 지원율을 확인할 수 있다고 네네.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실시간으로 검색이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채용 공고를 몇 명 지원하는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수치가 아니라 이제 종료되고 나면은 그 기관에서 담당자들이 수치를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 공고와 유사한 이전 공고 그걸 통해서 이미 이제 수치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 통해 확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이외에는 공고문에 이제 배수를 오픈해 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류 배수를 20배수 가고 그다음 필기 배수를 5배수 간다. 그러면은 여기에 필기 경쟁률은 4대 1 미만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응시율이 100%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배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유출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전 채용 공고와 유사한 공고를 통해서 그 수치를 유추해 볼 수 있다. 그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참고가 되셨는지 오늘 너무 좋은데. 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양질의 자소서 빠른 시간 내에 찍어내라 뭐 이런 거. 양질의 자소서를 쓰려면 집중해서 공을 들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2월 15일부터 4월 27일까지 약 2개월 되는 이 기간 동안에 공공채용기관의 코로나 시즌이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4월 27일 이후부터 이제 공공채용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약 2개월 시간 동안 있었는데 제가 왜 찍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좀 정리를 해왔는데 네네. 코로나 기간에 불편한 진실 3천 이상의 페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직무가 대학생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 라인대를 쭉 2개월 동안 추려봤는데 67개가 채용 공고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67개 중에 네. 지금 뭐 계략적으로 몇 개만 말씀드리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거 하느라고 밤새신 거예요? 국제방송교류재단 대단하시다. 2대1입니다. 2대1. 필기현중 2대1이고. 국제방송교류재단. 네, 국제방송 제가 이렇게 했던 기준들은 이제 연봉이 적어도 마지노 기준 넘어가는 분들을 이제 네. 뽑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서류 심사가 2대1이었고 자소서 평가가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필기 경쟁이 2대1이었어요. 굉장히 낮죠. 그리고 2월 초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채용이 있었냐면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거기 같은 경우에는 합격하신 분의 스펙이란 말을 제가 안 좋아하지만 스펙을 말씀드리자면은 나이가 30대 후반입니다. 저보다 많아요. 저보다 많고 게다가 7년 공백기가 있어요. 7년 공백기. 네. 그리고 중소기업에 3년 근무했던 경력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취업준비생분 입장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기업이랑 공기업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네. 공공기관이니까 돌파구가 있었던 건데 합격으로 했다는 연락이 왔었는데 그 친구의 이제 서류 심사 경쟁을 보면 2대1이 안 넘었었고 네. 필기에서는 2명이 탈락했어요 단. 그리고 1차 면접이 토론 면접이었는데 3명이 갔는데 3명이 전부 다 통과를 했고 최종 면접에 3명이 가서 1명 뽑는 채용이었습니다. 직무는 기술사업화, 기술금융 직무였어요. 메인 직무죠. 그리고 연봉이 3천 후반 이상 나오는. 그리고 그 친구가 또 집이 대전이거든요. 거기 또 대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지역에 잘 대한 챙긴 가산점이 있나요? 그럼 지역 부분은 이제 비수도권 인재에 대한 가점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해당 지역에 대한 가점이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기간별로 변동성이 있다는 점은 체크해 두시는 게 더 좋으실 겁니다. 지역에 있으면 무조건 하시는 게 좋아요. 일반 전형보다 확실히 합격률이 경쟁률도 낮고 컷도 낮게 나와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지원자는 본인이 원하는 공공기관으로 가고 싶으셔가지고 주소 좀 옮기신 분 봤어요. 맞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부산 지역에 이제 거주지 옮겨가지고 그렇게 하신. 근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거주 기간이 몇 년 이후부터 산 분, 요렇게 그런 기준도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또 그게 또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미리 가서 계신 분도 있고 또 그래요. 여기 인천교통공사 같은 경우도 인천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채용이거든요. 지방공공인데. 그러다 네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이만큼 취업이 이제 치열하다는 걸 또 보여주는. 양평 쪽에는 양평 없을까요? 쪽에. 양수리 쪽에. 양평 쪽에는 이제 자, 그러면은 필기 경쟁을 낮게 가고 서류 경쟁을 이제 본다라고 했을 때 그럼 서류에서 무엇을 점수화 시킬까를 생각해 봐야 될 텐데 필기 경쟁이 낮은 채용에서는 NCS 가이드에 따라서 서류 심사를 하기 때문에 서류 심사에 자소서 평가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를 빨리 찍어내야 된다가 그냥 막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네. 채용 기회가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나, 두 개, 하나 이렇게 돌리는 패턴화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류 합격률에 대한 포인트가 20%, 30% 찍히고 일주일마다 하나 던질 수 있는 각을 패턴화 시킨다면은 취업은 끝나는 거죠. 그 약간 전략적으로 좀 준비를 하라는 숫자 게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세 번째, 필수 사항은 놓치지 말자. 자격 외국어 준비 범위. 경훈 씨는 공기업 지원 하려고 뭐 이렇게 필수 사항 뭐 이렇게 챙긴 거 있나요? 사실 그렇게 뭐 다 챙기기에는 버거워서 네. 일단 제가 갖고 있는 거 먼저 체크를 해봤어요. 네네. 영어에 좀 자신이 있어가지고 영어를 좀 더 올려봐야겠다. 네. 컴퓨터도 흔히들 컴퓨터 활용 능력을
많이 보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정보 처리 쪽, 기사 쪽으로 좀 더 관심이 있고 네. 해왔던 게 있어서 그쪽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네. 다 챙겼다고는 좀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공기업을 위한 준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외국어를 좀 더 올리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외국어를 지금 더 올리실 필요는 없으세요. 지금 공기업, 공공기관을 준비하신다면은 왜 그러냐면은 공공기관, 공기업에서는 외국어를 점수화해서 보는 곳은 극소수이고 거의 커트라인 형식으로 가거든요. 몇 점 이상이 통과 그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라인대가 700에서 750에서 700에서 800 이렇게 많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지금 준비생 분께서는 지금 외국어를 더 올리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 시간에 지원 한 번 더 하는 게 맞다.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픽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 그 자격 정보처리 기사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접근 방향이세요. 제가 취업준비생 분들에게 가장 좋은 자격증은 하나만 추천하라 라고 한다면 저는 정보처리 기사, 정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냐면 자격증을 취업준비생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나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격증이 취업에서 주는 혜택은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서류심사에서의 가점 여부. 두 번째, 스토리 형성 여부. 세 번째, 직무 범위 넓혀주는가 여부. 이 세 가지입니다. 한국사 커말 아까 말씀하셨는데 커말은 좋은 자격이죠. 왜 좋은 자격이냐면은 공공 쪽의 서류심사에서 포인트 줄 확률이 높은 자격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스토리가 살짝 나와요. 컴퓨터 관련된 기본 실무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 나오죠. 근데 직무 범위는 넓혀주지 않아요. 이 두 가지 포인트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격입니다. 한국사도 좋은 자격이에요.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혜택이 있거든요. 공공 쪽의 서류 심사에서 포인트 줄 확률이 꽤 높은 자격이다. 스토리는 나오지 않고 직무 범위는 넓지 않지만 그에 대비한다면 정보처리 기사는 가장 베스트 자격입니다. 왜? 민간 쪽과 공공 쪽의 서류 심사 포인트 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격이고 스토리도 나오고 게다가 직무 범위도 넓혀준다. 공공 쪽에 직무가 많이 뜨는 직무가 두 가지가 굉장히 많이 뜹니다. 어떤 쪽이 많이 뜨냐면은 일반 행정 쪽 그리고 기술직의 전산, IT 쪽, 데이터 분석 쪽. 정보처리 기사를 많이 취득하시게 된다면은 어디에 지원이 가능해지게 된다? 전산 쪽도 가능해지고 행정 쪽도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IT를 전공을 하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제 코딩이라든지 개발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있는데 공공 쪽의 전산 업무 그리고 금융 쪽의 IT 같은 경우에는 개발 쪽 역량을 바라는 직무도 있지만은 그런 직무들보다는 유지보수 관리, 서버 유지보수 관리, 분석 관리 이런 쪽의 직무들을 채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보처리 기사를 준비하는 접근 방향은 땡큐 잘 하시는 거고 그리고 건보공단의 자격 라인대를 가지고 그 자격을 클리어한다라고 접근하시면은 가장 베스트입니다. 건보공단에. 왜? 건보공단이 문과 쪽에 공공 쪽 기준을 잡는 바운더리를 잡는 가장 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격으로 얘기하자면은 커말 한국사 가점 들어가고 사회조사 분석사라는 자격이 들어가는데 요게 가장 기본 마인드 그리고 토익은 700이죠. 그러니까 공공 쪽을 위한 어떤 기본 개념을 잡아주는 가이드니까 대에 가셔서 건보공단 공고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 역시. 예. 알겠습니다. 계속 듣고 있느라고. 감동받으셨어요. 네, 쑥 너무 들어왔어요. 정확하게 이걸 계속 쫙 말씀하시니까. 예. NCS 질문해 주셨는데 NCS가 이제 약자인데 국가 직무능력 표준의 약자입니다. 아하, 내셔널. 네, 맞습니다. 예, 예. 사실 이게 취업준비생 분들은 어떻게 많이 이 단어를 받아들이시냐면 아마 필기시험 떠올리실 거예요. 네. 그래서 필기시험, 경쟁률이 심한 필기시험을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 NCS는 필기시험을 뜻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직무와 관련돼서 정의를 내려둔 거대한 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NCS는 취업준비생 기준으로 봤을 때 채용 프로세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중에 NCS로 진행을 하니까 서류 심사는 스펙을 보지 않고 박식이 바뀐 거고 필기시험도 예전에는 전공시험만 보다가 이제는 NCS라는 필기시험을 또 치게 되고 면접도 NCS 구조화 면접을 보게 되는 그 면접을 채용을 위한 거대한 어떤 프로세스
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NCS라는 네. 게. 필기시험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네네. 또 필기시험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10개 과목으로 이루어진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10개 과목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네.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 뭐 제가 의문 숫자가 가장 메인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해결 능력, 자원관리 능력을 포함해서 10개 과목으로 이루어진 필기시험 형태입니다. 이 중에서 NCS를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의, 문, 수, 자 이거를 기본으로 달고 들어가야 된다. 국영수 같은 느낌이라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의, 요거는 문, 수자. 의문, 수자. 약자를 의문수. 외워서 뭐 막힘이 없어서 자꾸 이렇게 경청하게 돼요. 저 그 논리정연하게 또 말씀 잘하셔서 잘 모르는 저도 좀 어느 정도 이해가 이게 NCS가 그런 뜻이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저도 과목이 되게 많아서 뭘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몰랐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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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국영수 이렇게 비유도 해주시고 해서 좀 네. 이해가 많이 도움이 됐어요. 좋습니다. 체험 인턴 보라는 거는 무슨 뜻인지 좀 궁금하고요. 공기업도 인턴 경험이 있는 신입생들을 좋아하나요? 혹시 인턴 아까 전에 회사 다니셨다고 하셨는데 네. 다니신 경험이 있으시죠? 네, 회사를 총 짧게지만 6개월은 이제 정규직으로 다녔다가 퇴사하는 경험이 있고 네. 뒤에 4개월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한 경험이 있어요. 그 두 기업들이 직무가 부서가 연결되는 어떤 부서인지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네, 첫 직장은 그 화장품 포장재 회사에 해외 영업을 해외 부서. 네. 네, 그리고? 그래서 근무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박물관 협회라는 협회 기관에서 이제 이 교육 지원 사업 프로그램을 이제 기획하고 진행하는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인턴 지금 얘기가 나와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는 부분인데 네. 지금 아마 취업 준비를 또 이제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력을 더 쌓아야 되나? 약간 이런 물음표도 드실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인턴을 위한 부분은 비효율적이니까 인턴 부분은 시도를 안 하셔도 돼요. 본인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두 가지 부서의 직무가 사무행정 쪽으로 엮어서 만들 수 있는 스토리가 나온다는 거죠. 해외 영업 업무가 한 역할들이 부서별로 요청하는 부분들, 그리고 견적 요청하는 부분들, 그리고 물품 같은 거 옮기는 부분들, 이런 내용들이 페이퍼워크 업무가 있기 때문에 행정 쪽으로 약간 접근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교육 지원 관련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역시나 행정 쪽과 유관한 경력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10개월이니까 허들라인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은데, 공공기관에서는 공공기관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자기관, 본인 관, 우리 기관만 했던 걸 인정해주는 곳도 있고 타 공공기관 인정해주는 곳도 있고 관련된 직무라면 다 인정해주는 곳도 있거든요. 제가 체험형 인턴을 신입처럼 이제 보라. 네네, 5개명 중 많이 네. 드리고 있거든요. 네, 5개명 중. 왜 그러냐면은 네. 공공기관 공기업이 공공기관 인턴 했던 그 스토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네. 특히나 이제 해당 기관이면 더할 나위 없고요. 그리고 직무의 연결성도 있고 기관이니까 가점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기간은 3개월 정도가 허들라인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면접에서도 민간 기업과 조금 다르게 민간에서는 좀 파이팅 넘치는 친구를 원하는 어떤 그런 성향이 기본적으로 있다 한다면은 공공 쪽에서는 프로세스와 체계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조직 마인드 같은 그런 컨셉이 약간 큰 틀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공공 쪽에서 인터넷다는 것은 공공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가장 강력한 팩트가 되기 때문에 지금 경력이 있으신 분도 있지만은 특히 대학생분들, 졸려자분들, 4학년 2학기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체험형 인턴을 거의 신입처럼 바라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네. 좀 명쾌해져서 너무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나오셔서 이야기 하시는데 공기업 여기는 놓치지 말아라 할 만한 곳을 우리 윤 대표님께서 좀 추천해 주세요. 첫 번째는 앞서 얘기했던 내용인데 건보공단입니다. 건보공단. 대규모 채용을 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채용 규모가 100단위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서류를 적보로 보고 필기를 경쟁하는 식으로 많이 가게 되는데 건보공단은 제가 굉장히 이런 방식을 좋아하거든요. 서류 심사에 자소서 평가가 들어가고 그리고 필기 경쟁은 할 만한 범위로 나온다. 5대1 내외로 나온다. 그리고 면접은 2.5대 1 토론이랑 같이 포함해서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건보공단을 가이드로 준비를 하게 된다면은 네. 나머지 교에 대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특히 이제 기술직, 이공 쪽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문과 쪽이 건보공단이라면은 네. 이공 쪽은 한전입니다. 한전.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전에 대한 그 가이드대로 준비하시면은 이공 쪽 분들의 대비가 싹 다 끝나버립니다. 세 번째는 제가 연금공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연금공단. 왜 연금공단을 말씀드리냐면은 올해 2020년 이제 채용 계획을 이제 진행을 해서 분석을 해봤을 때 보건복지 쪽 채용을 이제 넓혀 나간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네. 그리고 연금공단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이 많았거든요. 지방이전해서 이제 연기금을 이제 운용을 할 때 마이너스가 났다라는 기사들이 있어서 타깃이 됐었었는데 작년에 역대 최대 수익을 냈습니다. 12조 찍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또 매력적으로 보였던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연금공단 같은 경우도 피기가 말도 안 되는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또 추천드린다. 연금공단. 그리고 네. 네 번째는 네 번째. 이제 한국도로공사라고 제가 한국도로공사. 네네. 토목 쪽에 이제 가장 워너비 탑티어로 들어가고 그건 토목 쪽 직무를 거의 다 뽑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로공사 기준으로 토목 쪽 분들은 들어가시라. 그러면은 기본 베이스가 된다. 마지막은 이건 약간 개인적인 의도도 개인적인 생각도 포함이 된 건데 네. 한전 KDM. 한전 KDM. 그거 뭐 하는 것이죠? 한전 쪽에서 지금 스마트 그리드를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을 굉장히 큰 목표라고 있습니다. 네. ESS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그다음에 HVDC 장거리를 송출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한전 KDN이 이거와 관련된 한전 쪽의 ICT를 책임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공공기관, 공기업 쪽에서 역할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또 하나 좋은 점이 이것도 피기가 말도 안 되는 경쟁이 나오지 않고 한전 같은 경우는 기술직의 경쟁률이 한 6대1 나오거든요. 피기 경쟁률이. 그거 좀 더 낮아요. 5대1, 4대1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또 좋아하는 류의 채용이죠. 기술직 분들에게. 그래서 이거 5가지 다섯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기억하시죠? 건보공단 하나 건보공단, 건보 연금. 맞아요. 그 2가지 생각. 제가 취할 거는. 네. 맞아요. 네. 아, 본인이 좀 되게 경제학과 네. 엄청 네. 희망하는. 자, 도움이 많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좀 제가 들어도 잘 몰라도 그냥 이렇게 뭐 좀 몇 가지는 확실히 이게 귀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몰라서 지원 못하는 공기업 이제 그만 나의 특성과 적성에 맞는 공기업 취업 준비로 성공한 공기업 직원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도 취준생을 위한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